안녕하세요.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강의 이론편 1강 주식 기초 용어 및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보통주와 우선주의 개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주식 관련 기초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에 대한 기초 용어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주식회사에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통 주식은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으나 우선주보다 낮은 배당금을 주고, 반면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금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고 파는 일반적인 주식을 보통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회사 이름 뒤에 우를 붙인 회사 이름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가 붙은 건 우선주라는 의미입니다. 우가 붙지 않은 건 보통주라고 부르는데, 주로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보통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을 매매할 때 종목명을 검색하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뒤에 우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보통주고 삼성전자 우는 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주,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주식은 의결권과 배당을 받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르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 대가로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금, 재산 분배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배당금 측면에서 보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배당금을 더 많이 주고요.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보면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같은 금액으로도 더 많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량 및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발행량과 거래량이 더 적은데요. 이로 인해서 특정 세력이 개입하게 되면 보통주보다는 가격 변동폭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로 주가가 급등할 때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상한가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인데요. 한국의 주요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KRX에 속해 있으며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고 그 외에 코넥스 등 여러가지 지수와 시장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코스피는 대형주와 중견기업이 주로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성장기업, 스타트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앞서 이 두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먼저 코스피는 코리아 컴포지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로 1983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보통 2천억대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 주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 기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리아 시큐리티즈 딜러스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의 약자로 보통 중소기업이나 성장기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보통 2천억대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고 리스크는 높지만 변동성이 비교적 커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단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을 시가총액으로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총이 1조 원 이상이면 코스피, 그렇지 않으면 코스닥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는 시총 1000억대 기업도 있고,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는 시총 1조가 넘어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기업의 규모, 성장성,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되며 시가총액은 그중 하나의 판단 기준일 뿐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자주 보게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은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졌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요. 전체 주식수에 주식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의 발행 주식수가 1000개이고 주가가 10원이라고 한다면 A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매수 매도입니다. 매수는 주식을 사는 거고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시가는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시작될 때 최초에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고 종가는 오후 15시 30분 주식시장이 마감될 때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호가는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부르는 값을 말하는데요. 여기 호가창을 보시면 위쪽은 파란색, 아래쪽은 빨간색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위에 쪽은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이 팔고 싶은 가격에 주문을 걸어 놓은 것이고 아래쪽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고 싶은 가격에 주문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동시호가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부르는 가격으로 보통 매매 주문이 갑자기 몰릴 경우 대량 주문을 공정히 처리하기 마련한 제도입니다. 동시호가는 장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리고 장후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각각 한 번씩 진행됩니다. 다음 시장가 주문은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즉시 체결되도록 주문을 넣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바로 사거나 팔고 싶을 때 하는 주문입니다. 다음 지정가 주문은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넣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누군가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한가는 장중 최고 가격, 하한가는 장중 최저 가격을 의미하며 최대 최저 3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하한가 제도는 지나친 등락을 막고 주식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고 투기 세력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증권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증권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자, 다음 손절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매입한 단가 이하로 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목 선정 방법 강의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사용하는 투자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이 금액을 증권사 입장에서는 미리 받은 돈이라고는 의미해서 예수금이라고 말합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팔았는데 왜 현금 인출이 안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주식을 매매하고 나면 거래 체결이 D+1, 즉 2거래일 이후에 체결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도 주문을 넣은 후 3일째 되는 날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주식을 매도했으면 이거래일 이후인 수요일에 매도한 금액을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미리 예탁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주식을 신용 미수거래로 매매할 때 개인이 증권사의 매매 약정을 이행한다는 일종의 증거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이 증거금은 개별 종목마다 20%에서 100%까지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좋은 기업일수록 낮게 설정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의 경우 증거금률이 20%라고 하면 20%는 매수 당일 결제가 되고 3영업일 이후 나머지 80%가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 10주를 매수한다면 총 100만원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20%인 20만원만 있으면 우리는 매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만원은 3영업일 이후에 계좌에 채워 넣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즉, 증거금률이 낮을수록 더 큰 금액을 신용으로 사용하여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수금은 고객이 증권사에 내야 할 부족한 현금, 즉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용 미수 거래 시 증거금률에 따라 증거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3영업일 이후에 결제되는 시스템이므로 3일간은 외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영업일에 모자란 금액을 계좌에 채워 넣지 않으면 4영업일부터는 이 금액이 미수금이 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바로 회수를 진행하는데 4영업일이 되는 날 오전 장 시작이 될 때 동시호가의 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넣어 청산을 합니다. 이러한 매도 주문을 반대 매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월요일에 한 주를 샀다면 나머지 80%인 8만원은 3영업일 이후인 수요일에 결제를 해야 할 금액이고, 만약에 계좌에 채워 넣지 않으면 4영업일인 목요일 오전 동시효과에 하한가로 강제 매도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 매도 금액으로 증권사는 미수금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계좌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증거금이라는 제도는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지만 반대로 제때에 결제하지 못하면 미수금 발생으로 반대 매매를 당해 패가 망신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미수 거래는 하지 마시고 본인 계좌를 확인하셔서 증거금률 100%로 설정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시면 주식의 가격만큼 예수금이 모두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미수금이 발생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일부 인원들은 HTS를 사용할 것이고 대부분 MTS를 사용하실 텐데, MTS를 사용하실 경우 메뉴에서 증거금을 검색하시고 계좌 단위 증거금 10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증권사에 연락하셔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은 주식 기초 영어와 개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혹시라도 잘 안 된다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